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은 처음에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수익도 잘 못 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발전을 하려 그러는 거잖아요. 성장을 하려 그러는 건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어떤 전제가 갖춰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니스트님께서 오늘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주식 투자 성장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일문일답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깨달음으로써 주식 투자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일문일답이 안 된다는 말은 답답한 느낌, 훈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처럼 그런 답답한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느낌이 왜 생기는지를 보게 되면은 일문일답 형태의 습득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람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거를 원하지 마,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의 생리 자체, 원리 자체가 일문일답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주시게 되면은 조금은 더 답답한 마음, 고구마 먹은 듯한 그 느낌이 많이 완화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일문일답이라고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랐는데 왜 올랐죠? 여기 이제 뭐 이평선에 걸쳐서 올랐나요? 여기서 떨어졌는데 여기는 왜 떨어졌죠? 뭐 예를 들면 6,000원을 넘으면 떨어진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 질문을 하나 하면은 답이 하나 딱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시겠죠? 되게 단순한 예를 든 거지만. 네, 안 그래도 오늘은 예제를 좀 많이 들려고 했는데, 무엇이 일문일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제 예제들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그리고 저희 과거 영상에서 버디님이 저한테 많이 했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도 되나요? 여기서 매수하는 건가요? 이 질문 자체가 말 그대로 일문이죠. 그러면은 이 일문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질문과 동시에 그 질문하신 분은 어떤 명쾌한 답을 원한다는 것을 저는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답들이 나올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답변은 다 다를 것이고, 누구는 매수해도 된다, 누구는 매수하면 안 된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 정답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답은 무엇이 만들어줄까? 결국 결과론적 이야기 아니야? 이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투자를 한다는 거는 결과를 맞추는 홀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하는 전략을 만들어가고 자신에게 유리한 확률을 만들어간다, 대응해 나간다.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출발선은 일문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단순 질문에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그 상황을 공감하고 팁을 드리고자 답변을 한다면은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매수해도 되나요? 이전에 지금 홍길동님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이 백그라운드 상황이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백그라운드적인 요소를 배제한 상태에서 정말 단순하게 여기서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매수해도 되는지 물어본 건데 왜 다른 것들을 자꾸 질문을 하세요? 그냥 여기서 매수해도 되면은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담백하게 말해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말을 안 해도 많이들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예전에 이제 말했지만 그런 게 불만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그냥 별뜻 없이 물어본 거고 단순하게 물어본 건데 뭐 이렇게 사족이 길고 왜 자꾸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지 이 자체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 답변이 자꾸 매수해도 되나요? 여기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이 뒤로 돌아가는 것들을 되질문한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은 일문일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매수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는
결국에는 매수해도 됩니다의 케이스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매수하면 안 됩니다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홍길동이 여기서 시가에 그래 몰빵하지 말랬으니까 그래 인심 썼다 90%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인심 쓴 거예요? 네, 슬랏 개념도 없어서 슬랏도 아니고 포트 전체 비중의 90% 매수했어요. 내 가진 전체 자금의 주식 자금의 90%를 매수를 때린 상황. 네, 그러고 나서 매수해도 되나요?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거 바닥인 것 같은데 매수해도 되나요? 만약에 매수해도 되면은 저 신용도 쓸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이 신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신용 가능하네요. 뭐 그런 전제하에 물어봅니다. 여기서 답변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여기서 매수해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홍길동은 여기서부터 잘못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매수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매수하지 말래서 안 했는데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매수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대화의 결이 이어진단 말이죠.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관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일문일답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상황을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질문자의 의도는 그거겠죠. 여기가 지금 오를 자리냐, 나 오를 자리면은 사겠다, 이거를 이제 돌려 말한 거죠.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거를. 그쵸. 여기서 사면 오르나요? 이 질문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내가 90%가 물려있든 뭐가 무슨 상황이든 간에 오를 자리인지 알려주면 내가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이제 또 필요한 거고. 네. 홀짝으로 다가서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서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항상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하겠죠. 그거를 맞춘다, 안 맞춘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피말리는 매매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의 질문을 한번 보게 되면 둘리입니다. 둘리가 저 여기서부터 떨어지면서 요 사이에서 한 20% 정도의 비중을 채웠습니다. 슬랏 개념을 알고 있어서 슬랏으로 배정을 했고요. 슬랏 자금 대비 20% 정도의 비중을 채웠습니다. 아직 비중이 많이 차지 않았고 저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답변이 이거 역시도 정해져 있어요. 매수해도 됩니다. 홍길동하고 둘리랑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물어봤지만 홍길동하고 둘리의 답변은 달랐어요. 홍길동한테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 답정 너라고 했고 둘리한테는 매수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차이점이 있으면은 답변이 달랐던 거고 비슷한 점은 둘리도 답정 너입니다. 둘리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질문 속에서 이미 매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냐면은 둘리 본인은 알거든요. 자기 비중이 적다라는 거를. 그래서 조금 더 채워도 별 문제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답변은 채워도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같은 자리지만 두 개의 다른 정해진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가 오를 자리인지 매수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라는 질문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나 나의 상황이 현재 종목의 파동이나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 괜찮은가요? 대응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요런 느낌으로 스스로한테 먼저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성장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번에 닉네임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님은 여기서 자기 스스로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 현재 전체 계좌가 이런 상황이고 이 종목에 대한 슬랏 자금 상황이 이 정도고 그 중에 내 비중이 32%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쭉쭉쭉쭉 채웠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더 채우면은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떨어지거나 흘러가거나 올라가거나 할 때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할까? 아닐까? 내가 조금 무겁다고 느끼나? 아니면은 가볍나? 아니면 내가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나? 기대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한테 툭툭 계속 던지면서 건드려주는 거죠. 생각할 거리를. 고민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일문일답이 아닌 자기와의 대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앞선 파트에선 1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야기는 1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정답을 맞춰야겠다라는 관점이나 생각을 조금은 더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답을 그래서 올라가, 횡보해, 떨어져, 셋 중에 하나 찍어보자, 맞추자, 이 관점으로 가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걸 맞추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라는 느낌이 더 맞습니다. 고구마는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거고,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와 대화를 해보는 거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대학 수능이라는 입학제도가 있었으니까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에 기분 좋게 다 합격을 했어요. 어느 대학교에 가시겠습니까? 각각 등록금도 다르고요. 합격한 전공과도 다릅니다. 지역도 다르고요. 인지도도 다릅니다. 자,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이 안에서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이 없는 영역이에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은 선택만 있는 거예요. 선택을 지고 비교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A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하고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A로 입학을 하고 A 학교에서 꾸준히 4년 동안 잘 다니면서 그 안에서 올바른 성과를 내서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A라는 선택을 한 거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사회에 나왔었을 때 나는 A를 선택한 거를 잘했어, 이거 내가 되게 잘한 선택이야 라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누가 만드는 걸까요? 다른 사람이 A를 정답을 제시해줘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결국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내가 선택한 A는 참 잘한 거구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을 더 무게중심을 두는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균형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주식은 대학교 선택보다 조금은 더 쉽습니다. 왜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윗상황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 욕심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조금 절제해 주시면서 보수적으로 방어해 나가고,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반복 경험하게 되면은 훨씬 더 세련돼지고 능숙해지고 뭔가 판단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도 무슨 소리야, 여전히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제 오늘 이 5포인트 이야기에 공감이 가신다면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만 바꿔주시면은 성장에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인데요. 관점이라는 게 결국 근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가, 주식을 하는가의 문제인데, 네, 여전히 이제 관점 통일이 안 된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은지를 한번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A, B, C 선택의 이제 기로에 서 있을 때 네, 알겠다. 이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뭐 그런 거 알겠는데, 선택하는 근거는 있지 않겠는가. 아까 대학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가 서울대, 연대, 고대면은 서울대가 최선 아니겠냐, 뭐 이런 식의 네. 뭐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대충 몇 프로고 몇 프로고 몇 프로냐, 여기가 만약에 80, 10 정도면 나 그러면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 거고, 20, 20, 60이면 떨어질 거니까는 안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근거점을 좀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네, 그러면은 이제 높은 확률에 나는 베팅을 하겠다, 이 얘기에 가까운데, 네, 그런 도움을 이제 줄 수는 없는가 이거죠,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조금 디테일하게 여기서 A와 B와 C의 각각의 확률은 이 자리값에 대한 확률로 나눠진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고요. 하지만 이게 홍길동이냐 둘리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에서 각각으로 흘러갔었을 때 그에 따른 경우의 수나 확률이나 관리 가능성에 대한 확률은 그래도 유추나 추론이 가능하죠.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종목으로 가느냐, 나의 관리 가능성으로 가느냐. 저는 종목의 확률 가능성보다는 자신의 계좌 관리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조금은 더 오차 범위가, 조금이 아니라 오차 범위가 훨씬 더 적고요.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확률로 컨트롤이 되는데, 종목의 오르고 떨어지고의 확률은요,
확률이 솔직히 무의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술적 분석에서 자리적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상승 확률이 높은 자리들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래 좋아 매수하고 뉴스 하나 딱 나오게 되면 끝이에요. 그냥 다 깨져요. 이거를 과연 그러면 이 변수값을 확률로 어떻게 정확하게 오차를 줄여서 추론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너무 치명적이거든요. 즉 결국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는 변수와의 싸움이다. 그 말은 기술적 분석의 자리에 대한 확률값, 결국에는 변수 하나에 굉장히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얼마만큼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할까? 어찌 보면 추론을 안 하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고, 그 관점을 빼고 나면 그러면 무엇을 추론해야 되는가로 가보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계좌 관리, 결국에는 목적은 내 계좌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계좌의 상황에 맞는 변수 대응 확률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여기 실전 케이스 스터디들을 막 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지점을 봤을 때 배운 거대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생각할 법한 것들을 얘기 좀 해보면, 이렇게 음봉이 깔렸고 네. 거래량이 이렇게 붙었어요. 뭐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거래량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아마 그 VI 걸려서 그런 걸 거고, 네. 움직임이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서 계속 뭔가 좀 이런 상황에서 흘러내리는 와중에 여기가 들어가기 좋은 땐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 강하게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냥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쉬운 답을 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일문일답이고, 관리로 얘기하게 되면 제가 가르쳤었을 때는 이렇게 이 정도는 제가 얘기를 했겠죠. 아일랜드 갭에 숨어있는 수급이나 파동 등등을 노려서 였다가 분산시켜라. 아까 전에 경우의 수 C를 가정하고서 하락을 대비해서 하락에 쭉 깔아둬라. 깔아둘 때 각각의 하나에 얼마씩 몇 프로의 비중을 컨트롤하면서 깔아둘지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쭉 분포시켜라. 그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왔잖아요. 이 종목이. 그러면은 경우의 수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일부 잡힙니다. 이 이후의 흐름은 몰라요. 여기서 올라가는 A의 경우에는 이만큼 잡힌 걸로 수익. 이대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 파동 이용해서 관리해서 끝낼 수도 있고 이어갈 수도 있고 선택. 만약에 이렇게 더 쭉 내려오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비중을 확보. 이 정도에서 어찌됐든 현재 흐름에서 각가지 흘러가는 흐름에서 케이스를 3개 다 무난하게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근데 이 자리로만 들어가서 여기가 올라가는 자리야 떨어지는 자리야 라고 하게 되면 이 이후에 이게 종목이 올라 떨어져, 이 두 개로 사실상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면서 오늘의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살을 붙여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 영상들에서 다 알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물론 이제 영상이라는 한계 때문에 정말 100% 다 알려주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영상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알려드리고 있다라고까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시는 분들이 이 관점이 통일이 안 되면 지금 이 얘기를 들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뭘 어떡하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네, 여기서 아마 이런 관점일 거예요. 내가 1000만원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가 좋은 자리면은 1000만원을 최대한 많이 여기서 담겨져 있고 올라갈 때, 오르는 흐름 나올 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수익의 관점, 플러스의 관점이죠.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만 생각해 보신 앞서간 많은 선배들이 하는 얘기는, 수익만 생각했더니 결국에는 마이너스 영역을 컨트롤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가 이거 답이 안 나와요. 손절만 계속했더니 계좌가 높고요, 손절을 안 했더니 계좌에 똥이 생깁니다. 똥 처리도 안 되고요, 이거 처리하려고 하게 되면 계좌 그냥 다 날아가게 생겼고요, 계좌는 잠식됐고요, 뭐 또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일문일답이 어렵다라는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이 이유예요. 플러스만 상상하고 플러스만 가지고 돼 안 돼를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마이너스 영역에서 져야 된다라는 게 주식시장의 본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만 생각하는 이 행동 선택들은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처벌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을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위한 관리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반대로 그 결과로 플러스가 나오는 거는 자신이 그냥 수렴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관점에서 수익만을 놓고 본 사람들의 수치보다는 마이너스를 컨트롤하면서 만든 플러스는 수치적으로 하나하나를 이거를 단순 비교하게 되면요, 얘가 압도적으로 크겠죠. 얘가 압도적으로 클 겁니다. 수익이 나왔다는 전제 아래 하나하나 단면을 보면요. 근데 단면이 아니라 그 단면들의 행위를 쭉 이어서 계좌 전체를 오랜 기간 꾸준히 연결해서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얘가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져요. 꾸준히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이 더 커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점과 이해, 그리고 이게 최소한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그래도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라도 들면은 성장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난 이게 도대체 왜 맞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조금은 더 넘어져 보거나 자신이 생각하시는 게 어느 부분에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경험이 조금은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해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영상의 이제 주제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을 하려면 일문일답, 뭐 하나의 질문에 대한 쉬운 해법, 솔루션, 하나의 정답,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을 좀 버리자. 그래야 성장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내 선택지에 맞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이제 클럽을 하고 있잖아요. 클럽을 하고 있는데 보통의 이제 투자 클럽, 뭐 리딩하는 곳 이런 데들은 첫 번째의 그 일문일답적인 면으로 운영이 돼요. 지금 사세요. 뭐 이 가격에 파세요. 지금 사면 오릅니다. 이런 식의 그 솔루션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내가 사란 대로만 사, 이 가격에 딱 사면은 올라가, 뭐 이런 식의 이게 주식 투자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길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면을 계속 이어서 입체적으로 쭉 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저희 클럽은 뭐가 다르냐면 이 두 번째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선택들을 할 것이며 내 선택을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꾸준하게 계속 같이 해 나가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발전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 관리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는 개념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일문일답을 이제 머리에 넣고서 되게 언니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방에 쉽게 딱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런 일문일답 사고가 머릿속에 딱 박혀서 이게 뭐지?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차차 이런 식으로 이제 입체적인 사고로 변화해 가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죠. 왜냐면 이제 경험을 여기서 같이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언니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사실 저희 클럽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게 이제 깨지게 되면서 성장을 많이 했고, 내 행동에 내가 책임을 지려는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주식하는 많은 분들이 책임을 지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답을 물어보고서 안 되면 그 사람 욕할 거고 잘하면 내가 잘했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오늘 언님이 말했던 쉬운 답을 원하는 그 마음가짐에서 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버디님이 이야기 정리 굉장히 잘 해주셨고요. 이거를 조금 더 추상적이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단어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수익 극대화적인 선택을 합니다. 플러스의 방향을 많이 보세요. 근데 이 안에 많은 함정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래서 주식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버리란 얘기냐? 맞아요. 종목에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수익 극대화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되면 수익 극대화적인 선택이 있고요. 한쪽은 계좌 관리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를 선택할 때 계좌 관리 선택을 하세요. 수익 극대화를 버리세요. 계좌 관리 선택을 하게 되면은 마법이 일어납니다. 계좌 극대화가 완성돼요. 그게 수익을 쌓아 올려가는 거고,
계좌 관리를 하면서 계좌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많이 내는 이유입니다. 수익 극대화한 사람이 지금은 수익 더 많이 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계좌 관리한 사람들이 수익을 더 많이 쌓아 올려놓고 있어요. 이거는 클럽 안에서도 그렇고요. 클럽 밖에서도 그렇고요. 밖에서 수익 극대화하다가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 클럽으로 와서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훈련받고 개선되고 교정돼가지고 실질적인 결과 인증, 간증을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행동을 했었을 때 안 됐던 게 계좌 관리를 하니까 자신이 만들어보지 못한 수익을 만들어내네요. 이게 되네요. 이런 얘기 진짜로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되는 길이라는 이야기겠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항상 그렇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저희가 뭐 이렇게 다 많이 정보를 알려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정보도 본인이 사고하고 소화를 해내야만 자기 것이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 얘기도 거의 그렇죠. 분명히 그런 면이 있으니까 한번 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한 편의 영상으로 모든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러면은 아유 답답해 뭐야 이러시기보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생각이 드시면은 저희 영상들 첫 편부터 좀 보세요. 정주행 오래된 순으로 해서 영상 나열한 다음에 영상 정주행해서 보시면은 저희가 그동안에 시종일관 같은 관점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드렸고 얘기를 해드렸으니까는 하나하나 조각조각 퍼즐이 맞춰지면서 많은 부분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클럽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혼자서 좀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옆에 동료분들 그리고 원희님이라는 이제 멘토 이렇게 함께 두고서 투자 생활 해 나가시면은 굉장히 힘이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은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거기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